안녕하세요. 저는 어둠의 터널 속에서 살았던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절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동안의 절 생각해보니 어둠의 터널이라는 표현이 딱 맞겠더라고요. 말 그대로 저는 외롭고 힘든 터널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쓰레기 남편을 만나 벌어지게 된 일이죠. 악마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 악마 같은 남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어요. 담담하게 글을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리고 분하지만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함께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솔직한 마음에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 어둠의 터널은 10살대로 가야겠네요.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 여동생 하나 이렇게 4가족이었습니다.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았던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셨고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저희 자매는 올곧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삶은 눈 깜빡할 사이에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당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요. 함께 밥을 먹었던 가족이 한순간에 이 세상에 없다는 그 기분은 말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10살 그 어린 나이에 저는 감당하지 못할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조숙했고 성숙했습니다. 또 첫째라서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어요. 무엇보다 여린 우리 엄마를 챙겨야 했습니다. 우리 가여운 착한 엄마가 느낄 허전함을 저와 여동생이 늘 채워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크루아상이랑 케이크, 짠! 현지, 너 돈이 어디 있다고 매번 이런 비싼 걸 사오니? 아이고, 엄마, 나 대기업 다녀. 엄마 딸 이번에 성과급 팍팍 받은 거 모르셔? 맞아, 언니 이번 달 월급 나왔지. 호호, 나 이번에는 용돈 안 주나? 야야, 아서라, 너 건 없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서는, 어? 대신 엄마 줄 건 있어. 기대하시라. 아이고 됐어. 너 돈 아꼈어. 그렇게 힘들게 번 돈 금방 써버리면 얼마나 아까워. 엄마, 난 엄마한테 쓰는 돈 한 개도 안 아까워.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아는데. 뭔 고생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아이고 김여사 고생하셨지. 주름살이 이렇게 2개나 생겼는데? 너 엄마 놀려라. 이 늙은 엄마 안 그래도 서러운데.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손예진도 울고 간다는 놀라운 눈가주름, 바로바로 이름하여 명품 아이크림. 아이고 이 비싼 걸. 이은지 너 한번 발라보셔. 언니 나도 아이크림 사줘. 저희는 아빠 없이도 꿋꿋하게, 아니 더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전 엄마에게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 당당하게 들어간 지금의 교육회사 대기업도 어쩌면 엄마를 위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보란듯이 열심히 돈 모아서 엄마 호강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회사를 다니고 바빠지면서 예전만큼은 엄마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져서 점점 소홀해져 갔죠. 마음속에 죄책감은 있었지만 먼 훗날을 위해 돈을 모은다고 생각하고 정말 악착같이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40살이 다 되어 결혼했습니다. 남편과는 짧은 연애였지만 참 사람이 괜찮아서 결혼을 서둘러 진행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탓에 늘 허전함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편은 듬직하게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절 언제나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점점 사람이 돌변할 줄은 이때까지 상상도 못했지만요. 저는 정말 보란듯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결혼하고 1년이 넘을 때 정말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딸아이도 낳게 되었죠. 그리고 딸을 낳고 처음 시댁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시댁은 통영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말 멀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명절 때 여행 삼아 가면 딱 좋았어요. 시댁이 너무 가까워도 좀 그렇잖아요?
저의 시댁은 시어머님 그리고 오빠 여동생까지 세 식구였습니다. 남편도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랑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 형성이 참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일하시다가 그만 장애 판정을 받으셔서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빠가 가끔 보내는 용돈 20만 원 보태서 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셨어요. 여동생은 돈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정을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매번 시댁 내려갈 때마다 선물이나 반찬 등 바리바리 싸들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시어머니가 절 그리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결혼 전부터 그놈의 아들 타령을 얼마나 하시던지. 솔직히 요즘 세상에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을 낳는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 아닌가요? 하나 낳아 기르기도 힘든 세상에 말이죠. 제가 딸 서윤이를 낳고 병원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자는 아기 낳고 정말 예민하고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런데 당시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얘야, 네 사주에는 아들이 없다더니 어쩜 그렇게 사주팔자대로 가냐. 아유, 구술했어야 했나? 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너무 아쉽다. 아니, 제 딸이 무슨 물건인가요? 본인도 자식을 낳아본 적이 있으실 텐데 어쩜 며느리에게 팔자니 뭐니 구슬하자니 뭐니 그게 할 말인가요? 저는 그때 그 팔자 드립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그 흔한 미역국도 안 끓여주셨습니다. 덕분에 병원 미역국만 엄청 리필해서 먹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시어머님은 전 보는 걸 무척, 아니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냥 좋아하시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자주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셨고 부적 같은 것도 그려오셨습니다. 심지어 아기 이름은 제가 결혼 전부터 생각한 순 한글 우리말로 짓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어머님이 반대하셔서 엄청나게 실랑이하다가 어머님이 받아오신 이름 중에 그나마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지은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부터 10까지 그놈의 점, 사주팔자 거의 그런 쪽으로 중독 수준이셨어요. 특히 자기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넘치셨는데 제 관상이나 사주팔자가 본인 아들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평소 그렇게 점 보는 거, 사주팔자, 풍수지리 등 점을 많이 보러 다니셨는데 가는 곳마다 제가 아들과 맞지 않는다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셨대요. 암튼 결혼 전에 의뢰 시골 어른들이 재미삼아 보는 점풀이 그런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사주팔자에 대한 이 믿음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갈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아무튼 시댁에 갈 때마다 이상하게 눈치를 주셨어요. 얘야, 너 이름이 현지라고 했지? 어머니, 제 이름 아직도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네네, 기현지요. 왜요? 그때 알려준 한자가 이거 맞니? 네네, 맞아요. 할머니가 지어주신 거예요. 왜요? 너 이름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름은 왜요? 아니, 내가 철학관에 갔다가 너네 이름 사주를 좀 봤는데 영 네 이름이 좀 그렇다네. 네 이름 때문에 우리 민철이 앞으로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대. 이름 한자의 획이 너무 많대. 그게 재수가 없다고 하더라. 한자요? 아이고 어머님, 그런 거 아직도 믿으세요? 에이, 무슨 재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뭐 내가 성을 갈아엎으랬냐? 요즘은 돈만 주면 이름 금방 바꿔줘. 내가 좋은 이름 알아볼 테니까 이름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어머님,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는 그럼 내가 장난으로 하는 걸로 보이냐?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래요. 물론 저희 걱정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주도 보시고 이름도 알아보시는 거 아는데요. 저는 그런 정해진 팔자, 사주 이런 거 안 믿어요. 게다가 40평생 이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이름을 바꿔요?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요?
뭐? 이런 거 안 믿어요? 야! 너 지금 시험이 무시하는 거 맞지? 이런 거라니.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고 믿을 만한 건데. 너가 이쪽으로 제대로 공부해봤어? 그리고 얼마나 내가 유명한 곳 찾아가서 알아본 건데? 너네 걱정하는 것도 모르고 또 설령 안 바꾼다고 해도 이렇게 따박따박 어른이 하는 말에 대꾸해야겠니? 그냥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는 못하니? 내가 이래서 우리 민철이 앞길을 너가 막는다고 하는 거야. 응? 기가 죽는다고. 너 이름 획이 너무 많아서 우리 민철이 앞길이 안 보인대. 응? 어머님, 무슨 앞길이요? 저야말로 앞길이 안 보이네요. 뭐? 또 말대답하네 이것이. 응? 아이고 엄마, 왜 이러셔? 그만해. 너도 그만해.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온 남편이 이 상황을 엿듣고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야 민철아, 너 현지랑 사는 거 잘 생각해봐라. 응? 진짜 이 엄마 진지해. 너 일이 안 풀리는 게 어쩌면 현지 얘 때문일 수도 있대. 엄마가 한두 군데서 들은 게 아니야. 사람 궁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응? 내가 결혼 전부터 너희는 안 맞는다고 했잖아. 여자가 이렇게 불이 많은 사주가 없대. 여자가 불이 너무 많으면 남자 인생 다 태워버린대. 아유 진짜 속상해서 원. 엄마 알아서 할게. 야 그리고 이현지, 너야말로 그냥 이런 이야기 넘어가 줄 수 없어? 불편한 건 아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넘겨. 여자가 왜 이렇게 말대꾸를 해? 그것도 우리 엄마한테 예의 없이. 뭐? 여자가? 너 또 그놈의 여자 남자 갈라치기 하는 말 그거 하지 말랬지? 뭐? 너 여자 아니냐? 아무튼 너도 우리 엄마한테 예의 좀 차려. 어머 쟤 좀 봐라. 지 남편한테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너네 앞에서도 이 정도인데 집에서는 더 심한 거 아니니? 풀이 많다고 하더니만 진짜네 진짜야. 우리 아들 다 태워버리겠어 정말. 이게 진짜 요물이네. 어머님 그만하세요. 뭘 태워요? 제발 그거 사주인지 궁합인지 전보러 다니는 것도 중독이래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흘려 들으셔야 한다고요. 야 시끄러워. 여태 난 그렇게 살아왔어. 내 방식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오빠한테 말하면 시골에서 혼자 사시면서 적적하실 텐데 이렇게라도 돌아다니시면서 취미활동 하시는 거라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상했어요. 그 믿음의 깊이가 땅으로 쑥 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나마 통영에 사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자주 뵙지 못하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입는 옷, 가지고 다니는 물건, 그리고 이제 돌이 막 치는 아이한테 팔자를 운운하시면서 매일 이렇게 해라, 여기를 가봐라, 무슨 색깔 옷을 입어라, 재수가 좋으려면 뭘 하지 마라 등등 상세하게 간섭하셨거든요. 이게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무슨 일이든 사주팔자로 일을 정하시는 게 정말 무섭고 지긋지긋했습니다. 정말 불쾌하고 무서운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나중에는 저한테 구슬하라고 할까봐 무서웠으니까요. 아니, 정말 그 정도로 깊게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게다가 딸을 봐서라도 이런 일로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꾹 참았습니다. 게다가 친정엄마 몸은 점점 쇠약해지셔서 두통에 몸살에 구내염까지 몸이 성하지 않은 날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일로 신경 쓰이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늦게 결혼해서 불효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저는 팔자인지 풍수질인지 그딴 건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오빠한테도 확실히 이 부분은 말해두었습니다. 절대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오랜만에 친정을 갔어요. 추석 때 친정을 못 가는 바람에 오랜만에 엄마랑 데이트를 하려고 간만에 서울로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한약이라도 한번 제대로 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지하철 1시간이면 이렇게 달라진다? 와, 정말 빌딩 높다. 안 그래? 그러게, 정말 서울은 서울이다. 현지 덕분에 맛있는 스테이크도 먹고 고맙다, 야. 너무 맛있더라. 그치.
내가 알아본 맛집이야. 여기 원래 예약 절대로 쉽게 안 되거든? 내가 주말에 전화하니까. 현지야. 엄마 왜 그래? 엄마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안색이 좀 좋지 않았던 건 있었지만 그냥 몸이 좀 안 좋으시구나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실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 여보세요? 119죠?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빨리요. 빨리 와주세요. 자, 침착하시고 지금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태어나서 처음 걸어보는 119 전화.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길을 걷다가 쓰러진 엄마. 그리고 정신없이 올라탄 119 구급차, 응급실, 병원까지. 이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말 입이 마르고 가슴이 너무 뛰니까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프더라고요. 당장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동생을 불렀습니다. 엄마는 그대로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거의 반기절 상태로 정신을 잃으셨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김희영 씨, 보호자분 계세요? 네네, 저 딸이에요. 엄마 수술은요? 잘 마치셨어요? 네, 다행히 시간에 맞춰 골든타임에 오셨어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네, 엄마는요? 괜찮아요? 일단 지금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한시가 급한 일이니까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어머님 정밀 검사를 좀 해봐야겠어요. 엄마 평소 어디 아픈 데 없었나요? 고혈압도 좀 있으시고 자주 배가 쓰리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냥 좀 몸이 원래 약하신 편이고요. 왜요? 무슨 일 있나요? 지금 너무 응급이라 잠시 CT만 찍었는데 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아무래도 내일 컨디션 좋아지시면 MRI 제대로 찍어봐야겠어요. 네, 당연하죠. 네네, 내일 당장 찍을게요. 다음날 엄마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 하셨습니다. 자기가 몸 관리를 못해서 이 지경까지 됐다면서 자책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엄마는 MRI를 제대로 찍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터덜터덜 촬영방으로 들어가시는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다 났습니다. 작아져 버린 엄마의 체구가 한없이 그날따라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렇게 30분이 지나고 결과까지 받는 데는 1시간이 좀 넘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저희를 모두 불러 앉혀 이야기하셨어요. 어머님, MRI 결과 나왔습니다. 자, 여기 사진 좀 보시죠. 여기 동그랗게 퍼진 거 보이시죠? 여기가 췌장인데 이게 췌장에서 생겨난 암세포의 덩이입니다. 이런 덩이를 종괴라고 하거든요. 췌장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90% 이상은 췌간의 외분비 세포에서 발생하기에 일반적으로 췌장암이라고 하면 췌간 선암을 말해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상태로 보면 췌장암 3기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어머님 많이 안 아프셨어요, 그동안? 진짜 확실한 거예요? 네? 이거 우리 엄마 맞아요? 네, 김미영 씨. 어머님 촬영본 맞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어서 치료받으시고 천천히 저희랑 상담하시죠. 말도 안 돼. 엄마. 현지야, 괜찮아. 이 엄마 괜찮아. 그만 울어. 의사 선생님과 30분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날 눈물 콧물을 다 빼고 나온 것 같아요. 엄마는 눈시울만 붉히셨고 전혀 울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윽고 동생이 왔고 동생에게도 이 모든 걸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엄마를 안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정말 목 놓아 울었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정말이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엄마도 저희를 따라 눈물을 흘리셨어요.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너무 걱정하지 마. 치료 잘 받을게. 너희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응?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엄마 말대로 우리가 옆에서 잘 지켜줄게. 췌장암 3기라고 해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아까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었지. 이게 처음부터 마음먹기 달렸다고. 엄마, 절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엄마 살릴 거야. 알지, 우리 딸들. 내 하나밖에 없는 우리 보물들. 그나저나 회사는 앞으로 어떡하지? 할 일이 태산인데 큰일이네. 엄마, 지금 회사가 문제야? 당장 그만둬야지. 퇴직금 정리해서 받고 치료비에 보태자. 나도 적금 붙던 거 이번에 깨면 돼. 치료비 같은 거 걱정 마. 회사 복지도 좋고 하니까 내가 잘 알아볼게. 알았지? 그래. 알았어. 엄마 걱정 안 해. 엄마는 그날 이후 퇴원수속을 밟았습니다. 췌장암 3기, 4기, 시한부, 그딴 건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눈앞에 놓인 치료들을 천천히 받으면서 병원의 말을 잘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걱정만 해봤자 시간만 낭비였어요. 그냥 좋은 음식, 좋은 약 드시면서 마음 편하게 엄마가 지낼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빠, 우리 엄마 췌장암 3기래. 뭐?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어떻게 돼? 그때 그렇게 응급실 실려갔잖아. 오빠 출장 갔던 그날 기억나? 응. 병원에서 그래. MRI 찍었더니 결과가 나오더라고. 혹시 몰라서 2번이나 더 찍었어. 근데 맞대. 어쨌든 엄마가 입원했으니까 나 이제 좀 바빠질 거야. 오빠 밥 챙겨 먹는 거나 뭐 이런저런 것들 내가 못 챙기더라도 좀 이해해줘라. 아예 거기 가 있겠다는 거야? 그지. 내 동생 다음 달 공무원 시험 보잖아. 엄마 일도 엄마 일인데 2년 준비한 시험 이렇게 망칠 순 없잖아. 물론 동생이랑 교대하면서 갈 거야. 근데 내가 좀 더 가봐야지. 아무래도 나 회사 잠깐 안식년 써야겠어. 10년차 넘는 직장인들 한 달 쉬게 해주잖아. 그거 이번에 쓸까봐. 뭐? 야, 그 아까운 거 지금 써? 뭐가 아까워? 지금 그게 문제야? 내가 그 한 달 놀러 다니게 생겼어? 우리 엄마 지금 시한부라고. 야, 너야말로 잘 생각해. 한 달 쉬면 2달 쉬고 계속 쉬고 싶지 않겠어? 너 게다가 차장 승진 앞두고 있잖아. 이렇게 자리 공백 생기면 너 안 될걸?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우리 엄마 시한부라고. 췌장암 그것도 3기. 지금 공백이니 승진이니 이딴 게 무슨 상관인데. 오빠, 남편이 돼서 지금 이게 나한테 할 소리야?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야,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말하는 거야. 말 그대로 췌장암 3기면 그거 진짜 고치기 어려운 거야. 3기가 말이 3기지 거의 다 끝난 건데. 요즘 의사 새끼들 돈 받아 처먹으려고 희망 고문하는 건 몰라? 거의 어머님 돌아가신다고 보면 돼.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좀. 뭐? 돌아가셔? 너 미쳤어? 어디서 그딴 말을 입에 올려?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 아니야? 오빠, 내가 뭐 큰 거 바래? 그냥 나 좀 위로해달라는 거였는데 늘 오빠는 너무 현실적이야. 알아? 너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대잖아. 너랑 결혼할 때는 이런 모습들이 귀엽고 엉뚱해서 좋았거든? 근데 너랑 살아보니 이게 진짜 사람 답답하게 하더라. 아니 너 동생도 그래. 언니 대기업 뻔히 다니는 거 아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공부는 공부야. 2년 넘게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안 붙은 거면 올해 시험도 나가리 되는 거지 뭐. 안 그래? 너한테 빌붙으면 어쩌냐? 너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니까. 너 아직도 친정에 발 붙여놓고 떼지 못하고 있어. 알아? 친정 그놈의 친정 좀 그만 챙겨라.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나야말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오빠 모습 하나 믿고 나랑 많이 다르구나 싶어서 결혼했어. 믿음직스럽다고 그 모습이. 근데 그게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모습이라는 걸 이제 알겠네. 내가 사람 잘못 본 거야. 그래, 너 말 잘했다.
나야말로 사람 잘못 본 것 같다. 우리 엄마가 결혼하기 전부터 너가 그렇게 불이 많아서 날 태워버린다고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딱 맞는 것 같아. 안 그래? 너야말로 결혼하고 나 제대로 챙겨준 적 있어? 현모양처 같은 여자가 이상형이었는데 넌 어쩜 따박따박 다 말대꾸하고 그러냐? 또 여자가 뭐?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그만하라고 했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여자가 돼서 여자는 하는 말투를 들으면 너무 불쾌했습니다. 엄마 혼자 저희 자매를 키우시면서 겪으셨던 모든 불합리한 일들이 다 그런 일이었으니까요. 운전을 하다가도 여자가 밥이나 하지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고, 심지어 엄마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하실 때 승진하지 못하셨던 이유가 여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 동생까지 모두 여자들이 똘똘 뭉쳐 살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자격지심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여자 남자 구분하고 편가르게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친정엄마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돌변하는 눈빛을 여러분도 봐야 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 좋습니다.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만 진짜 엄마가 아프다는데 이렇게까지 회사 쉬는 걸 반대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여자가 승진이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면서요. 정말 서운함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몰라. 나 몰라. 지금은 내 인생에 우리 엄마가 가장 1번이야. 나 다른 거 필요 없어. 회사를 관두는 한이 있더라도 나 엄마 옆에 꼭 붙어서 같이 있어줄 거야. 야, 뭐? 회사를 그만둬? 너 미쳤냐? 그 좋은 대기업을? 나 생활력 강한 거 알지? 치료비는 여태 모은 돈이랑 내 명의로 된 전세자금 모았던 그 집에서 조금 빼야겠어. 오빠, 우리 엄마 정말 살려야 해. 응? 전세자금 그거 조금만 뺄게. 어차피 내가 계속 따로 모은 돈이잖아. 그래도 부으니까 오빠한테는 말하는 거야. 야, 이현지, 너 미쳤어? 그 돈을 뭐 병원에 쓴다고? 그럼 어떡해? 우리 엄마 죽게 냅둬. 야, 적당히 치료받으시면 되지. 뭐 그리 좋은 약 쓰겠다고 난리야. 내가 말했지? 어차피 3개면 거의 끝난 거라고. 가망 없다고. 그 돈 건드리기만 해봐. 오빠, 오맨이 말하면 이 돈 다 내가 먹은 거잖아. 안 그래? 우리 지금 이 집도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계속 내가 더 갚아왔고, 이 집은 오빠 만나기 전부터 내가 내 명의로 만들어둔 거잖아. 오빠랑 만나기 한참 전의 일이야. 왜 이래? 지금 상황이 상황인데. 야, 됐고. 너 그 집 건드리기만 해봐. 너 죽고 나 죽고야. 남편은 정말이지 말이 안 통했습니다. 괘씸하고 너무 분통해서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결혼한 사이고 상의해야 하는 문제는 맞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이고 집이지만 결혼한 남편에게 그래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장모님 치료가 우선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허락할 줄 알았던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남편의 말이 맞다고 해도 아내에게 3기는 끝난 거라며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라며 그놈의 현실적인 생각을 하라는 남편이 이게 말이 되나요? 처음 제가 이 말을 꺼냈을 때 전 솔직히 남편에게 그냥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거면 전 됐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더라고요. 정말 저런 버러지 같은 놈과 결혼한 게 후회스럽더라고요. 사람이 바닥을 쳤을 때 진짜 본성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거의 남편은 남의 일 대하듯 대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2살밖에 안 된 딸아기는 엄마를 케어하는 동안 강원도 고문에 맡겨두었거든요. 딸도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멀리서 혼자 있을 딸 얼굴이 아른아른 거렸어요. 저런 것도 아빠라고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유일하게 친척이 있었고 그게 강원도 고문애였어요. 그동안 고문애가 봐주셨는데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생과 합의해서 결국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오빠, 오늘 시은이 드디어 올 거야. 앞으로 동생이 봐주기로 했어. 정말 다행이지. 처제가? 처제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서? 응. 어차피 곧 시험이라 이제 집에서 한대서 학원 다 끊고 혼자 공부한대. 시은이 돌봐주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병원에 있다가
저녁 때 집 가서 보면 되니까 교대로 하기로 했어. 오빠도 오늘 빨리 와. 우리 시윤이 간만에 목욕 같이 시키자. 나 오늘 바빠. 저녁에 회식 있어. 거래처 중요한 사장님이랑. 먼저 하고 있어. 오빠, 시윤이 2달 만에 보는 거야. 오빠 딸 시윤이. 안 보고 싶어? 너 말꼬투리 잡지 마. 일 맞추고 오겠다고. 또 피곤하게. 나 출근한다. 아니, 잠깐만. 지금 이게 아빠의 태도야? 아니, 딸아이가 혼자 그 멀리서 고생했을 텐데 우리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아니, 몇 달 만에 딸이 온다는데 어쩜 이렇게 남대하듯 해? 미친 거 아니야?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시윤이 집에 오면 내가 할 일이 많아지잖아. 그게 걱정돼서 그렇지 뭐. 할 일? 오빠, 아직 2살 된 아기야.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오빠, 아빠 아니야? 게다가 나 지금 뭐 놀러 다녀? 엄마가 아파서 그거 간호하러 다니는 거잖아. 어쩜 그래?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또 난리치네. 그만해라. 늦지 않게 들어올게. 전화하지 마. 연애 때는 그렇게 작은 일에도 안아주고 챙겨주었던 남편이 지금은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일 때문에 안 그래도 가슴이 뻥 구멍이 난 것처럼 허전하고 아팠거든요. 그런데 남편마저 집안일이고 병원일이고 나 몰라라 하면서 무관심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도 엄마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물론 일이 정말 바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장모가 곧 죽는다는데 얼굴 한번 안 비추는 게 사람인가요? 대자식이지. 게다가 아빠의 역할을 정말 돈 벌어다 주는 일 딱 그거 하나만 했습니다. 딸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사랑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심각하게 아픈 날이 있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오빠, 오늘은 좀 알아. 진짜 사람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내가 엄마한테 한두 번 핑계대? 이제 엄마도 아는 눈치야. 오늘은 엄마 봐야지. 오빠 말대로 엄마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 또 그러네. 장례식 때 갈게. 나 요즘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거기 가면 뻔한 소리 할 거 아니야.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파이팅. 안 그래? 나 감정 소모하는 건 너무 힘들어. 안 그래도 오늘 거래처 사람들한테 얼마나 구신구신 거렸는 줄 알아? 장모님한테 잘 이야기해줘. 와, 너 진짜 미친 새끼구나. 너가 이러고도 남편이냐? 너 그 욕하는 버릇 좀 버려라. 무식하게. 너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나부터 이 세상 떠나겠어. 오빠, 아무래도 준비할 것 같단 말이야.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엄마랑 마지막 여행 좀 가야겠어. 시댁 통영 쪽으로 말이야. 거기 풍경 좋잖아. 우리 엄마한테도 보여주고 싶어. 뭐 통영? 재수없게 왜 통영 쪽으로 와? 뭐 이 새끼야? 재수없게? 너 말 다 했어? 잔말 말고 지난번 우리 비상금 좀 남았던 거 있잖아. 300만 원. 그거 우리 여행 가는데 보태주면 안 돼? 나 회사에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네. 진짜 오빠한테까지 이런 소리 하기 싫은데 좀 도와줘. 그 비상금 우리가 좀 쓸게. 여행 가는데 좀 보탰어야겠어. 진짜 이번이 마지막 여행일 것 같단 말이야. 야, 요양원을 보내, 요양원을. 내가 진작에 말했잖아. 넌 내 말 안 듣다가 큰일 난다니까. 현실적인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다 이런 거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이야. 진작에 요양원 보냈으면 거기 얼마나 경치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그러냐. 너 요즘 시국에 무슨 여행이냐? 그러다가 코로나라도 걸리면 너 생각이 있는 거냐? 이제 와서 요양원?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난 치료받는 데까지 받을 거야. 하루라도 같이 있어야지. 안 그래? 너 진짜 장모님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헛똑똑이. 어휴, 답답해라. 암튼 300인지 30인지 난 없어. 아니, 못 줘. 나 지금 빚더미 함께 생겼어. 그나마 너 대기업 다녀서 믿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돈줄이 끊겼잖아. 나도 지금 힘들어. 줄 돈 없어. 너가 알아서 해. 저는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시는 엄마에게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사위 하나 있는 게 여태 한번 얼굴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으니까요.
오죽하면 엄마는 사위 얼굴을 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다 못해 부셔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 엄마는 힘든 항암 치료 8개월 만에 그렇게 새벽에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줄 몰랐어요. 엄마 얼굴이 아직도 아른거리고 목소리가 생생한데 말이죠. 그렇게 저는 또 어둠의 터널로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지만 또 한편으론 항암 치료 때문에 힘들어했던 엄마가 이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장례식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간소하게 치러졌어요. 문제의 그 개자식도 장례식은 왔더라고요. 뻔뻔하게 얼굴을 터들고 앉아서 소주를 먹고 있었습니다. 오빠, 적당히 먹어. 어른들도 계신데 괜히 취하면 큰일이야. 정신 차려, 어? 이따 장지도 가야 하잖아. 됐어, 신경 쓰지 마. 야, 이현지, 너 잘 들어. 너 우리 엄마한테도 잘해라. 알겠어? 혼자 술을 훌쩍훌쩍 마시더니 기어코 술에 취해서는 혀꼬은 소리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큰아버지랑 고모도 모두 오셨고 조카들까지 있는데 민망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진짜 못 살아. 오빠, 거봐. 아까부터 홀짝홀짝 마신다 했어. 이런 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이 양반아. 창피해 죽겠어 진짜. 뭐? 창피해? 여자가 어디서 남편한테 기어올라, 어? 또 그놈의 여자가 가만히 안 있어? 그만 먹고 저기 쪽방에서 잠이나 자. 쪽팔려 진짜. 야, 너 나랑 궁합 안 맞는다는 이야기 들었지? 우리 엄마가 용하다는 점집 5군데나 돌아다녔댔잖아. 역시 그 무당들 말이 다 맞았어. 뭐? 또 그 소리야? 사주니 팔자니 진짜 어휴 지긋지긋해. 야, 너 이름이나 바꿔. 우리 엄마가 그때 이름 바꾸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너 때문에 재수가 없는 것 같아. 사업도 잘 안 풀리고 갑자기 조상이 나질 않나. 어휴 재수 없어. 뭐 이 새끼야? 너 말 다 했어? 영정사진에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 눈앞에 있으니까 화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위라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장모 마지막 하기 전까지 얼굴 한번 보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참나 정말이지. 제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처량하고 불쌍해서 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결국 화장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정말 사람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 끝난다는 생각에 너무 허무하고 슬펐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빨갛게 술에 취한 얼굴로 화장터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정말 이 사람과 이혼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엄마와의 이별이 저에게 많은 걸 느끼게 해줬어요. 살아가는 동안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저의 남은 여생을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과 보낼 수는 없었어요. 아니, 너무 아까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더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차마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생활비만 좀 빼두고 동생 용돈만 좀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통장에 고이 모셔두었어요. 마음의 정리가 되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잘 자리 잡으면 나중에 천천히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돈의 정체를 알았는지 버러지 같은 남편은 빈대를 붙으려고 했어요. 제가 일부러 철저히 비밀로 했었는데 말입니다. 야 이현지, 장모님 보험금 나왔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너 나한테까지 거짓말하는 거냐? 다 봤어. 전화 왔어 아까 낮에. 잠깐 서윤이 목욕시키느라 정신없이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들어갔는데 그 사이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보호자라고 하니까 얼추 내용은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뭐? 정확하게 얼마나 오냐? 알아서 뭐하게. 너한테 줄 돈 없어. 에이 왜 이러셔. 내가 얼추 계산해봐도 꽤 될 것 같던데.
그거 나오면 우리 엄마 데리고 해외여행이나 다녀오자. 이번에 장모님 보면서 느끼는 거 없냐?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거야. 그걸 아는 놈이 우리 엄마 병원 한 번도 안 찾아왔니? 저는 순간적으로 갑자기 항암 치료받던 엄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꾹꾹 눌러왔던 그간의 서러움과 슬픔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엄마.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초상났어? 어? 가만히 안 있어? 여자가 재수없게 목 놓아 울고 그래. 아이씨. 나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해 우리. 뭐? 뭔 개소리야 이혼이라니. 말 그대로야. 나 너같이 버러지 같은 놈이랑은 단 1분 1초도 못 살겠어. 뭐 버러지? 야, 내가 버러지면 너는 기생충이냐? 너야말로 정신 차려. 너같이 예민하고 찡찡거리는 여자 나니까 받아주고 사는 거야. 서연이는 내가 키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야, 가더라도 서연이는 건드리지 마라. 어? 참, 이제 와서 무슨 아빠 노릇이야? 나 이혼 못해.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나 동생네로 짐 싸서 나갈 거야. 당신이 서연이 목욕을 시켜봤어? 어린이집을 한번 데려가줘 봤어? 엊그제 서연이 아팠던 건 알아? 술 먹느라 늦게 들어와서 모르지? 너가 그러고도 아빠야? 암튼 이혼설이 준비되면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서 딸 서윤이 보면서 참고 참았는데 오히려 서윤이 때문에라도 이혼을 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아빠 같은 사람이 아빠여야죠. 그리고 전 친구 소개로 변호사를 소개받았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착착 준비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들었던 모진 말들, 또 시어머님이 저에게 줄곧 강요하고 협박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딸아이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등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쓰레기 같은 놈과 살았더라고요. 여태 겪은 일들은 모아놓으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한심스러웠어요. 남편요? 이혼소장이 날아가고 난 뒤 매일 밤마다 찾아와 서연이만큼은 달라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참나, 웃기는 노릇이죠. 기생충 같은 새끼. 그렇게 빈다고 해서 이제 와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굳게 닫힌 제 마음은 도통 열리지 않았어요. 가끔 딸 서윤이가 아빠를 찾았지만 차근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를 앉혀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강해져야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진정 행복한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낯익은 자동차가 서윤이 어린이집 앞에 있었습니다. 그 버러지 차였죠. 어떻게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서연 엄마,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안 그래도 어린이집 옮겼는데. 다시 생각해줄 수 없어? 내가 서연이는 데리고 갈게.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 버러지 같은 놈이 서연이를 잡아 끌고 자동차에 태우는 거였어요. 정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연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차시트에 앉아있는데 너무 보챘어요. 그러자 그 새끼는 울고 있는 서연이의 허벅지를 꼬집고 머리를 쥐어박더라고요. 저는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차를 연신 두들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다른 엄마들도 있었는데 전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옆에 있는 돌멩이로 유리창을 깨버릴까 하다가 참았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이거 아동학대야, 알아? 어디서 애를 잡아 끌고 태워? 허벅지 꼬집는 거 다 봤어. 어? 이러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네가 뭔데? 어디서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아빠라고 어디 감히 내 딸을 꼬집고 때려? 어? 저는 정말 정신이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어떤 누구도 감히 제 딸을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둘 건데 버러지 같은 놈이 우리 서윤이를 함부로 대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너무 울어대는 탓에 그만 아이를 다시 내려주더라고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잠깐 갔다 온 느낌이었습니다. 너 가만히 안 있어. 이거 내가 변호사한테 다 말할 거야. 감히 우리 딸에게 손찌검을 하다니. 야, 꼬집는 게 뭐가 손찌검이야? 너는 진짜 인간 이하야. 너 같은 인간이 아빠라니.
양육권 절대 포기 못해 나. 그리고 보란듯이 버러지 같은 놈의 뺨을 한 대 갈겨주었습니다. 눈앞에서 딸을 함부로 대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전 살면서 사람 뺨을 처음 때려봤습니다.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이런 버러지 같은 새끼를 아빠라고 둔 제 딸이 너무 불쌍해서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에도 서연이를 계속 데려가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끔찍했던 결혼이 마무리되었고 양육권도 다행히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우리 딸이요? 벌써 6살이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딸 보면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실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딸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대기업도 다시 복직하게 되었고요. 동생도 얼마 전에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해서 시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엄마가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엄마 딸 잘 지내고 있어. 거기는 어때? 딸을 키워보니 엄마가 날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 알겠더라. 엄마 정말 고마워. 보고 싶다 정말. 사랑해. 여러분도 곁에 엄마가 계신다면 살아계실 때 많이 표현하고 잘해드리세요. 절대 후회가 남으면 안 됩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엄마라는 단어는 3번만 부르면 눈물이 난다고 하잖아요. 엄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만큼은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드리거나 찾아뵙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